근데 지금 경향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참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밀어준 가양, 방화, 등촌 표심이 돌아섰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만 하루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강서구의 표가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볼까요? 2022년 대선 때 당시에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었던 상위 5개 동입니다. 가양 1동, 우장산, 등촌 2동, 염창동, 방화 1동 등. 여기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당시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빨강 동그라미가 더 큽니다. 네, 지금 다 플러스죠. 차이가 전부 플러스로 빨강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동의 요번 보선 득표율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선 득표율을 보면 여기는 빨강이었는데 여기는 다 파랑이죠.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전부 이 차이가 16점이 11점. 기본적으로 빨간 동그라미보다 파란 동그라미가 훨씬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국힘을 뽑아줬었는데 이런 동들이 다 돌아서서 지금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뽑았다라는 거.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다음 기사 이어서 보죠. 서울신문은 이렇게 봤습니다. 2%였다가 17%포인트 차로 마곡도 돌아섰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7이 됐다라는 거죠. 여당 이대론 또 서울 8석 위기감. 근데 김종혁 의원님,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7이 됐으면 플러스 2 때 8이었으면 마이너스 17이면 8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네. 그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내려가서 그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마곡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마곡에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가양 1, 2동이 마곡에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겼던 곳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구호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그 마곡처럼 잘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가양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다는 거거나 또 정작 그 마곡에 있는 분들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네. 이거는 분명하게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뭐 전국에서 동원령이 내려서 다 이제 지원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 우리가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뒤에서 추적하는 거였으니까 당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지 좀 격차를 줄이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고 저희도 가서 어떻게든지 격차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면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빨간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 그 가양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그런 선거가 먹힐 거예요. 빨간 옷 입고 혹은 그 호남에서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뭐 할매요 좀 찍어 주이소 뭐 아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와 우리 편 많이 돌아다니네 찍어줘야겠네 이렇게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도권 선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도부가 영남 중심으로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어떤 경험했던 대로의 선거 전략을 짜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그 책임이 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비판을 좀 저희는 지금 비판받을 시간이에요. 비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좀 더 쓴소리를 하자면 당정 관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저는 대통령이 김태우 그 전 구청장을 사면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익제보자인데 그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목소리를 더 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에서 목소리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네. 그런 어떤 서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도 막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년 6월에도 다시 똑같이 8석이다. 저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에 아주 예방주사를 세게 맞은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네. 정말 저희가 이번에 반성을 못하면 저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것을 계기로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각성과 자성을 하게 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이런 참패는 없다라고 말씀을 힘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일 위원님. 근데 지금 말씀을 너무 주셨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스스로 그 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중도층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양쪽에서 강성 지지층과 뭐 지지층을 뭐 결집시키고 총동원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선 걸 보면은 대부분 정권 심판론에 동조하는 중도층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도층을 공략하는 걸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중도층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중도층을 생각한다면 당에서 할 소리는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심을 좀 더 용산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예? 용산의 그 뭐 의중을 살피는 것보다는 용산의 민심을 잘 전달하는 모습, 그런 당의 모습을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제가 그 해법을 하나 드리면 이거 기가 막히네요. 이거 경향신문 예? 이거를 딱 해가지고요 뒤에 백드롭으로 당에다가 거세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반성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염장을 지르고 계시는 네, 참. 지금 경향신문의 이 일면을 가져 흡족하게 지금 거듭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볼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다음 지표를 좀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같이 한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다시 말해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만 지금 일단 나왔어요. 서울 34%, 인천 경기 32%, 부정 57%, 인천 경기 62%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대 총선 인식, 22대 총선에서 정권 안정이 필요합니까? 정권 견제가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적확하진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뽑을 겁니까? 민주당 뽑을 겁니까?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뽑겠다 41, 민주당 뽑겠다 48, 국민의힘 여기 서울이죠. 여긴 인천 경기 40, 49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김민수 대변인님. 네. 여기를 지금 대통령 지지율, 여기를 당 지지율이라고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선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을 당이 좀 리드를 해서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여기 당정은 동심 협력 관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견제 관계도 아니고요. 지시를 하고 따르라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관계이고 지금 이제 이게 어디 여론조사죠? 지금 4개. MBS. 네. 엠브레인 퍼블릭. 지금 이게 최근 몇 군데서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이와 반대되는 여론조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네. 제가 이 뒤에 백데이터를 보지 않고 나선 자세히 얘기하진 않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표본이 몇 명이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뢰도를 좀 더 봐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숨어 있는 부분의 지지율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 일주일 전 정도에 나왔던 여론조사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숨은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 정치의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라고 답변한 층들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의 집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 방향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틀렸느냐 당이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방향과 개혁 방향이 가고 있는데 이걸 아직 국민들한테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부터 다 민생과 관계돼 있습니다. 다 경제와 관계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국민한테 아직 마음에 와닿지 못하고 있으니 남은 6개월 동안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게끔 당정이
협동하면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호 의원님. 예, 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김민수 대변인은 너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조사 나온 이른바 전국 지표조사 4개 네.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하는 저 조사가 국민의힘이 가장 잘 나오는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저런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당 지지율보다 22대 총선 인식 내지는 22대 총선이 내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여야의 갭이, 그러니까 격차가 한 5에서 10%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에게는 아직 너희들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어.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겸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심판할 거야. 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고 책임 정치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이른바 국민 다수를 끌어안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정치 공관여층은 오히려 우리의 방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이해 방향이 맞다고 해석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면 지금 나라도 고통이고 국민들도 고통이고 그다음에 가장 국민의힘이 처참한 성적표로 고통받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지금 겸허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긴장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